네, 오늘은 양자주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중이고 새벽 12시 55 분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아이온큐가 시원하게 20선을 뚫으면서 뭔가 이제 상승을 추가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았었지만은 에, 그냥 이내 또 짝짝이가 나와버리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음봉이 길게 떨어지고 있고 리게티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이제 리게티가 더 많이 갔었죠. 리게트도 역시 떨어지고 있고 실스크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디웨이브가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음봉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자주를 매매를 하시면서 좀 스텝이 꼬이시는 분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양자주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요. 이런 데서 사셔 가지고 이런 데서 잘 파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사면 항상 떨어지고 내가 또 팔면은 또 올라 버리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시면서 항상 뭔가 실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봤어요. 그래서 제목이 "양자주 혼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사면은 내리고 내가 팔면은 오를까?'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뉴스가 있을 때는 호재가 있을 때는 시세가 인제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오르게 되죠. 하지만 인제 문제는 뉴스가 없을 때예요. 그 뉴스가 없을 때는 거의 뭐 랜덤 워크식으로 지 맘대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이 양자주는 매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상승이나 하락폭도 커 가지고 한 번 빠지면 뭐 10%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인제 진입 시점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차트 분석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있을 때는 뉴스를 보고 비교적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어 뉴스가 없을 때는 결국에는 인제 차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분석을 해 가지고 이 랜덤 워크 같은 시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주식 매매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까? 나의 잘못된 그 습관을 고쳐 가지고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손실을 줄여 나갈까?' 이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인제 양자주가 총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 종목별로 흐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오르면 또 어떤 게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올라도 등락폭의 차이가 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한번 시세가 나면 그다음으로 인제 리게티가 따라 붙고 그다음에 디웨이브, 뭐 퀀텀컴, 실스크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인제 큰 시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으로 인제 리게티가 후행한다. 요렇게 보시면은 아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 선택의 기준을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뉴스의 주도주는 아이온큐예요. 사실 인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큰 뉴스는 없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가장 큰 뉴스는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퀀텀 레디를 인제 선언했다. 그다음에 그전에는 인제 엔비디아에서 뭐 퀀텀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3월 달에. 고 정도였고 뭐 종목별로 그렇게 막 뉴스가 자주 나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제 뉴스를 주도하는 섹터 그 종목은 아이온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자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한 급등주죠.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왜 이 양자주에 집착을 하는가? 왜 이 양자주를 가장 먼저 매매하려 하는가?'를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인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런 주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리스크에 좀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를 때 크게 오른다는 거는 빠질 때도 크게 빠지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크와 리턴의 손익비가 클 때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방 경직성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빠졌다든지 할 경우에는 리턴으로 이 눈금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매수 타점을 선별적으로 진입을 해야지 '아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도 오르겠지. 모레도 오르겠지. 쭉 오르겠지. 맨날 매매하면 되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인제 매일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타점을 잘 찾아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은 그런 실력에 오르기까지는 끊임없는 이 손실 최소화 전략, 나의 약점, 단점을 좀 고쳐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이 섣불리 이런 양자주들을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예 이런 인제 급락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 초보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그냥 '차트만 보고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일봉상의 위치 요런 거를 봤을 때 떨어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분봉을 보실 때나 일봉을 보실 때나 그런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평점을 매기는 고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 공부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들만 이렇게 보고서 '아 여기서 오르겠지. 저기서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하지만은 그 앞의 일,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거는 '아 오늘 이런 시세가 날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이 오프닝 됐을 때 내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자꾸 비교해 보셔야 그 가설과 결과 간의 어떤 차이 그걸 비교해 보시는 게 공부가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손익비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를 본인 스스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차트 분석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차트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너무 매매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차트상에서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있다면은 매매를 쉴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런 게 인제 습관이 되면 차트 분석에 힘이 붙을 것이고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양자에서도 양자 섹터에서도 단타를 치는 게 가능할 것이다.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여러 번씩 시세가 나니깐요. 거기서도 먹을 자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주식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건 멤버십 영상에서 제가 올려 드렸던 그런 인제 추천 그 내용인데 펠러다인을 제가 1월 17일 날 자로 인제 추천을 해 드렸어요, 스윙으로. 오늘 인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하루 쉬어 가지고 17 일자 봉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일로 치면은 이틀 전이죠. 그래서 인제 16일 날 제가 추천을 드린 거죠. 이날 이렇게 인제 매수를 해 보시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매수 범위가 7.8 에서 8.6 이거든요. 7.8 에서 인제 8.6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인제 요날 인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관점은 20 선으로 갭을 메꾸러 들어갈 것이다. 즉 음봉이 나오면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요 정도 선에서 인제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제 뉴스가 하나 떴죠. 펠러다인 뉴스가 아니고 레드캣 홀딩스의 뉴스였어요. 그래서 레드캣 홀딩스의 어떤 매출 규모라든지 비전 같은 게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어떤 공매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캣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네 이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17% 가까이 빠졌는데 그거를 인제 그 유탄을 인제 펠로다인이 같이 맞은 거예요. 똑같이 17%뭐 이 정도 빠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인제 펠로다인이 레드캣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죠. 레드캣은 인제 블랙 위도우라는 그 드론을 만든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같이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거는 인제 돌발 변수거든요. 그런 건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차트상에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요렇게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온 거예요, 21선 위로. 그리고 인제 가격도 21선 위로 올라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갭이 뜨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있든 없든 차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0.5 정도 되면은 팔고 6.6 에서 손절을 해라.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식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올랐죠. 10.5를 제가 목표가로 해 드렸는데 오늘 11.7 까지 갔어요. 하지만 요런 거를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트의 기본적인 흐름을 절대로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에서 더 인제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훨씬 더 등록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아이온큐에서 많이 경험을 해 봤죠. 그래서 오늘은 인제 양자에 대한 얘기를 해 봤는데 급등주를 인제 혼자서 수익이 나지 않으신다면은
어떤 이제 멤버십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혼자 인제 '나는 혼자 매매를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트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어떤 일관성 같은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